자, 오늘은요 서두가 길었는데 믿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믿지 말아야 될 거, 베스트 3. 첫째, 제 생각입니다. 첫째는 일단은 자식을 믿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전에는 뭐 자식 농사라 그래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가지고 자식이 공을 많이 들였죠. 소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교육비에 충당을 했죠. 요즘에는요 자식에게 너무 교육비를 많이 학원 막 10개씩 5개씩 보내가지고 결국은 교육 파산을 하죠. 부모가 예수고 벌어가지고 자식 교육비로 다 충당하다 보니까 놓는 데 가지고는 자기가 가진 돈은 없고 자식은 자식대로 뭐 잘되면 괜찮은데 교육비는 엄청나게 때려받고 그다지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뭐 물론 자식의 교육에 투자한 만큼 어떤 계층이 형성된 건 사실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남는 장사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집중과 분산하지 말고 집중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원도. 그래서 교육비로 너무 탕진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장성한 자녀가 뭐 사업한다고 돈 달라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 예뻐도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도 미리 증여를 해버린다든가 미리 이렇게 돈을 줘버리면 효도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믿지 말아라.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자녀 믿지 말아라. 물론 뭐 워낙 사랑과 정성을 부어놔서 자녀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믿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더 험하게질 것 같아요. 더 치열해지고 더 양극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 자, 두 번째로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요즘에 제가 가장 웃음이 나오는 게 바로 이 DLF 사건이죠. 우리은행 DLF 사건, 파생 결합 펀드라고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런 거 뭔지는. 그런데 이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이해는 돼. 왜냐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곳이 은행이다. 은행은 언제든지 돈을 맡겨놓으면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신뢰가 있죠. 금융기관. 그리고 신문도 신문 추가로 믿지 말아야 될 거, 신문 사설, 신문 기사도 믿지 말아야 된다. 자, 이번에 DLF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은행에서 추천하는 그 창구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라고 예전부터 쭉 알았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직원일 뿐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펀드하고 주식입니다. 펀드하고 주식.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펀드가 왜 투자하면 안 되냐면요, 내 돈을 남이 관리한다는 거야. 남이 관리. 그러니까는 부동산은 내가 주도를 해서 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펀드는 내 돈을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걔한테 내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은 수수료를 먹고 영업 그 운용 수당을 받죠. 하고 거기서 이제 운용을 한 성과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가 펀드 매니저가 거기서 계속 근무하라는 보장도 없고, 걔가 내꺼 이 펀드만 책임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리고 내 돈도 아니야. 그리고 펀드라는 것은 운용을 하거나 환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지만이 수익을 얻는 구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DLF 펀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생결합 펀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펀드 좀 유식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는 은행 창구에서 막 펀드하고 주식하고 그러면 되게 유식해 보이잖아. 절대 지금 제가 지나가 보면은 그런 엉망인 상품이라든가 재테크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펀드 그냥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말이 좀 고상하죠. 진짜 욕나는 상품이죠. 펀드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신문 보면 간지로 끼어있잖아요. 섹션 해가지고. 원래 이게 경제신문을 보면 만약에 46면이다 그러면 한 30면은 본체고 나머지 한 간지로 뭐 부동산 섹션 뭐 섹션 한 3장짜리 뭐 계속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금융상품 소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험도 소개되어 있고 뭐 펀드도 소개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찢어버리세요 바로.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바로 알게 된 그런 상품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고객들, 소비자들 등쳐먹으려고 만든 합법화된 사기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펀드는요, 사기치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 운용하는 애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든 낮든, 예를 들면 높든 낮든 팔아야 되는 거야. 팔아야지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식에서도 그 단기 매매를 하잖아요. 초단타 매매. 그 주식 그 트레이닝 시스템에서도 주식 그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왜? 매매를 해줘야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 펀드 운용도 마찬가지야. 내 돈도 아니야. 그리고 그 가입을 할 때 손해가 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 있게끔 약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 그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 이 DLF 펀드도 뭐 90% 뭐 거의 100% 손실이 났다고 하잖아요. 독일 뭐 채권 수익률과 뭐 연동해가지고 뭐 0.2%인가요?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뭐 3, 4% 수익률을 주고 뭐 마이너스 0.4% 이하면 뭐 100% 손해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하잖아요. 뭐 4개월에서 6개월 단기 투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막 1억씩 투자를 한다는 것이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위례지점, 우리은행 위례지점이 이 DLF 사태 파동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 대책위도 구성하고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이 펀드 상품 위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설명 의무가 있죠. 뭐 거기 판매 대상에는 뭐 치매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퇴물하고 고연령층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 가입 상품이 1억이다 보니까 최대 막 40억 가까이 가입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이율이 뭐 10%도 아니고 겨우 3, 4% 이자인데 은행 이율보다 조금 더 비싼 이 이율을 얻으려고 그렇게 거액을 맡겼다는 뜻은 펀드 하면 되게 고상해 보이고 되게 있어 보이고 하고 그럴싸하게 또 창구 직원이 설명을 하니까 꼬박 속아 넘어간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속아 넘어가신 분들은 성실하게 평생을 직장에서 재테크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좋은 직장에서 주는 대로 급여를 차근차근 모아서 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억 2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재산을 모으려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으셨겠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 돈을 투자로 30억 10억 몇억 이렇게 모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펀드 이런 DLF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이분들은 투자로 번 돈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노동력이라든가 성실한 평생을 바쳐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로 이런 돈을 모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에 투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DLF에 투자했다 그러면 DLF가 어떤 상품인지를 알고 투자를 했겠죠. 그러나 막상 손실이 80% 100% 정도 나니까 나는 몰랐다, 그런 위험 상품인지 몰랐다, 원금 손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대책을 마련해달라. 연병 제가 보기에는 보상 못 받습니다. 그 카메라, 은행 창구에 카메라 뭐 음성 녹취가 되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미 약관에 따라서 서명이 다 되어 있고 뭐 은행 창구 직원이 서명했다고 그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내가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서명을 했다. 아니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입금했다는 건 자기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결국은 그 약관 부동 문자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그 DLF 상품 설명서에 본인 서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들었음, 확인했음, 이해했음, 우리가 대출을 하다 보면 그게 쓰게 돼 있잖아요. 아마 자기가 그걸 다 인정하고 제대로 이해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 설명 들어가면요 게임 오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DLF 그 요즘에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보니까 좀 길었죠. 은행 절대 믿지 말아라. 특히 은행 창구 직원들 이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입사원들 창구에 배치돼 가지고 은행에 배당된 지점에서 판매하라고 한 이 판매 상품 자기들도 몰라. 이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한 애들이 뭘 알겠어. 설명한다고 번지르르하게 양복 입고 이제 설명하는 이 초짜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창구 직원들이 전문가처럼 보이고 뭐 엄청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제 대학교 졸업한 초짜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뭐 그저께 만기가 도래한 독일 그 금리 연계 DF죠. 독일 금리 연계 DF 현재 하나은행에서도 우리은행에서 먼저 도래를 했고 하나은행에서 도래했는데 손실률이 46% 손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 파생 결합 DLF를 판매를 하면 은행 창구 그 영업사원이 수수료를 1%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최저 가입 상품이 1억이니까 1억에 1%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가지고 그냥 수당을 먹는 거죠. 최저가 1억이니까 한번 손실을 보면 엄청난 큰 손실을 보겠죠. 1억만 가입하면 괜찮은데 뭐 2억 3억 뭐 몇십억까지 가입하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실한 뭐 퇴직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그런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로 본 돈을 이렇게 DLF에 맡겼다 그러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죠. 왜냐면 투자를 해서 이 정도 돈을 모을 정도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펀드의 정체 이런 게 금융상품의 정체들에 대해서 보험의 정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DLF 이런 거에 절대 속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신 분들이 한 방에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믿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신문사 경제신문 기사들 신문 사설 제가 대학교 뭐 논술 공부할 때 고3 때 무슨 논술 공부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문에 있는 논문 사설 칼럼 읽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런 걸 왜 읽으라고 했을까? 물론 다른 사람 의견 들으라고 의견을 고려해보라, 다른 사람 이런 의견을 참고해봐라 이런 차원이었으면 괜찮은데 저는 신문 사설이 진실만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막 경제신문이라든가 조중동이라든가 막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뭐 이런 거 사설 읽어보면 그 신문에 논조가 있죠. 그 자신들의 신문사에 논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절대 신문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중간 점검하면 첫째 자식 믿지 마라, 두 번째 은행 믿지 마라, 세 번째 신문사 믿지 마라, 네 번째 주식 믿지 마라. 주식 믿지 말아라. 주식은요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자살하고 싶으면 주식하라고 했죠. 주식을 왜 믿지 말라 그러냐면 얼마나 그 주식 방송도 많잖아요.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고용률이 좋아가지고 주식이 오르겠다, 올랐어 조금. 그러면 무슨 뭐 석유 유가가 떨어지고 고용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좀 떨어져.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소비심리 지수가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심해졌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단 하루 만에 경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 이런 주식시장 방송을 보면 얼마나 웃긴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면 제가 말했죠. 제가 알고 있는 누님, 친척 누님 50대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타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일본 무역 분쟁이 있으니까 무역 일본의 그 부품 소재 산업 뭐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하면서 또 관련 주식을 또 단타 투자하고 있어요. 애쓰고 돈 벌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애쓰고 돈 벌어가지고 다 날리고 또 어느 정도 딱 갑자기 단타해서 조금 돈 벌면 수익 얻었다고 자기 만족을 하고 위로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국 다음에 마지막 제가 마지막 믿지 말라는 거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을 믿어도 되는데 요즘에는 믿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것이지 목사를 믿으러 가는 게 아니죠. 요즘 목사님들은 하나의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교는 각 지역 지점마다 성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밤에 불 끄고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죠. 막 빨갛게 십자가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많죠. 그러니까 개인이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카톨릭은 각 지역마다 성당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는 카톨릭 중앙에서 신부님들, 그 다음에 거기 교구장들 전부 다 급여를 중앙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자영업이야.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굶어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모아야지만이 헌금을 받게 되고 교회 임대료도 내고 교회 방송 시설도 사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듣기 좋은 소리, 돈 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교회 목사님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불교 신자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실 분들, 생과 사,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종교를 가져보려고 한번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물도 믿지 말고 목사님도 믿지 말고 성경 속에 예수님, 차라리 성경을 믿으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요즘에 개독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요즘에 뭐 대한민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 단체 A가 빤스 목사라고 있죠. 이런 목사가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빤스 목사, 이명박 지지하라 그러고, 장로님이 목사님 돼야 된다 그러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를 믿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자, 오늘 제가 좀 길었는데요, DLF 사태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저는 무슨 상품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아예 은행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은 부동산은 믿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도 요즘에 디플레이션 상태,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 그것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5년 내에 한번 기다려보고 5년 후에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각도 좀 고려해볼 생각을 해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점점 불안한 대한민국 경기 침체 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도 약간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신뢰성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하다. 부동산도 좀 믿지 못할 그런 자산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5년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믿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자식 믿지 말아라. 두 번째, 은행 절대 믿지 말아라. 세 번째, 신문의 정보, 신문의 칼럼, 사설, 주장, 정보, 팩트, 통계, 숫자 믿지 말아라.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네 번째,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주식 절대 하지 말아라. 주식 분석 방송 쳐다도 보지 말아라. 다섯 번째, 교회 목사님 믿지 말아라. 아시겠죠?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나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멘토, 여섯 번째, 멘토도 믿지 마. 멘토가 당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멘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멘토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책이라고 했죠. 믿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된, 인쇄로 된, 잉크로 찍어진 이 책은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보기 때문에 사기치기도 힘들어.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치는 책도 가끔씩 나오죠.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지 말아야 될 거 5가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사기가 덜 치는 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